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공중적계급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봤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공중적격자의 이제 책임입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는 6개월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제 상행위 종류로서 알아야 될 게 바로 창고업이 됩니다. 이 창고업은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뭐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제 부두에 가면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많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그 업을 보관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사를 갈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사를 갔을 때, 여기 이삿집이 2, 3일 동안 비어 있지 않고, 사람이 살고, 이틀 때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사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집을 가지고 여기서는 또 다른 분이 이제 들어오고 우리는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 동안 사람이야 뭐 이게 숙박업소 아까 배웠잖아요. 공중적격업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음, 머물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이거 이삿짐 센터에 어떻게요? 이 물류 창고에 맡겼다가 어떻게요? 이제 이사하는 날 이게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창고업이 되게 보관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수출품 아니라 우리가 이삿짐 같은 것.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수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또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운송업에서 배웠던 우리 화물상한증이 있습니다. 산화증권, 그 유가증권이죠. 여기에서도 이제 이 창고증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고증권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화물상한증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요?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들 다시 학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타임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취지인지 좋아요. 음,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창고업인데요. 창고업.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이제 조문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제가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창고업. 타인을 위해서 155조 의가 나왔는데 타인을 위해서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으로써 창고에 물건을 보관한다. 그래서 창고업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이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창고업자라 한다. 그럼 이 창고업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상인일까 했을 때 당연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웠던 거 뭐예요? 기억나시나요? 창고 우리 상사 매매에서 매도인은 상인이에요. 매수인. 얘도 상인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당연 상인이, 당연 상인. 의제상인들은 상인이. 알았지? 예. 당연 상인이지. 기본적 상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보조상인. 이 사람들이 뭐 있어? 대리상, 중개상, 위탁, 매매상, 운송, 주선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상인이니까 상인이지. 예. 그 다음에 우리 누가를 배웠어요? 운송업이죠. 예. 운송업에서 운송인.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뭘 배웠죠? 공중적계업에서 공중적계업자. 이 사람들 다 상인. 좀 더 누구야, 이 사람들? 상인. 얘도 상인. 얘도 상인. 그 다음, 창고업자, 상인. 나중에 배울 이제 가맹업, 가맹 프랜차이즈. 예.
가맹상, 예, 사장님들, 이 사람들 다 누구야? 상인이죠. 음. 왜 기본적 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상인. 자, 그래서 이제 타인을 위해서 그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영업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예, 창고업자. 개념 잡혔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창고 증권을 발행한대요. 창고 증권. 예, 여러분들. 창고 증권. 예, 제가 여기, 음, 화물상한증 공부할 때, 보세요. 화물상한증, 선화증권. 선화증권 우리 이제 무역할 때, 그 다음에 창고 증권은, 우리 이제 창고업을 할 때, 그렇죠? 이럴 때도 이제 화물상한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물상한증 경영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창고 증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화물상하증을 이렇게 교부하고 이 사람은 뭘 주는가요? 화물명세서를 준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우리 배웠잖아. 이런 거 배웠죠? 네. 기억한다고 간주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서 창고 증권을 교부해야 된다. 자, 보세요.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서 창고 증권을 교부할. 그럼 누가 교부하는 거야? 창고업자가 교부하는 거지? 창고 증권을 교부하는 거야. 창고 증권. 예를 들어 이제 창고업자 A가 있다. A가 있고 임치인 예, B가 있다. 어. 임치인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창고 이제 업자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타인을 위해서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거야. 이제 창고업자가 물건을 우리 창고업을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우리 이제 그 유치권 행사에서 결련성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운송업을 하고 창고업을 하고 있는데 이랬죠. 그래서 운송업을 안 줬을 때 창고 맡긴 냉장고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이 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죠. 뭐 천재도 아니고 그죠? 반복하려 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창고업자는 이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창고 증권을 거부한다. 되게 쉬워요. 지금 얘가 임치인의 청구가 있으면 창고업자가 창고증권을 교부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뭐 창고증권 좀 이거 청구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됐지? 그래서 임치인의 청구가 있으면 이제 창고업자가 A가 어떻게 해요? 이제 교부한다. 그럼 이제 얘가 가지고 있지. 그럼 얘가 이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음. 뭐 얘에게 줄 수가 있고 아니면 지가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 창고 증권에는 다음 상을 기재하고 난입을 합니다. 뭐, 임치물이, 뭔가, 이거 보니까 뭐, 냉장고 50개네. 품질은 상이네. 수량은 50개네. 포장, 개별 횟수. 누가 맡겼냐? B가 맡겼다. 상호는 뭐냐? 값 주식 계산에, 뭐, 이렇게 보관소, 등등등. 그 다음에 보관 기간을 정할 때는 그 기간. 보관 기간. 3일이다, 일주일이다, 이렇게. 이런 거 적어야지 되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 이 임치물이 보세요. 수출품이 되게 비싸잖아. 근데 이걸 이제 잃어먹고 분실했을 때 어떻게 돼요? 창고업자가 책임이 좀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 금액이 뭐냐? 보험 기간, 보험자의 성명, 상호, 영업소, 주소, 이런 것들을 적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임치, 임치물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이제 보험 금액, 보험 기간, 보험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초 상식을 잡기 위해서, 저기 설명드리면, 이 손해보험이 있어요. 손해보험. 우리가 이제 화재, 불 났을 때, 그다음에 해상, 알았죠? 그다음에 자동차, 보증보험, 뭐 책임보험, 화재, 자동차, 뭐 이렇게 뭐 보증, 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 뭐 해상, 자동차, 보증보험, 책임보험. 음. 그다음에 이제 인보험에는 생명상해 질병 이런 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물건에 불이 나면 안 되잖아. 그럼 해상보험, 배 타고 가다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 여기에 대한 이제 책임보험이 있죠. 네, 책임보험. 자, 그래서 보험자, 이 보험자는 이제 보험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험 계약자를 A라 합니다. 그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화재보험을 들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피보험자가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금 청구권자가 누구냐? 자기야. 그래서 자기가 물건에 해당했을 때 그 보험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에요. 특히 말하면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이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보험계약자는 A인데 피보험자, 즉 이제 화재보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권자는 누구? B야, A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보험회사를 가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 보험 계약을 하는 거야. 누구랑 누구랑 보험 계약을 하는 거야. 그래도 이제 보험 계약을 하는. 그래서 그 보험금을 A가 받으면 자기를 위해자. 그런데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타인을 위한 보험, 손해보험 계약.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세입자가 화재보험들, 불이 나면 이 사람에게 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임치물을 이제 보험에 붙였어요. 이제 물건에서 보험에 붙였을 때 그 보험 금액, 보험 기간, 보험자의 성명, 상호, 뭐 현대해상이다. 영업 주소는 어딘데고 불이 났을 때 얼마까지 받는가, 보험 금액, 이 돈을 말하고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거, 보험 기간은 언제까지 보험을 들 것인가, 임시보험도 있고 장기보험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인보험은요, 이 피보험자가 여기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객체, 누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죽었을 때 보험 수입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이렇게 보험에 붙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참고 증권을 작성했으면 그 날짜를 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준영주증 있죠? 중요하죠. 129조에서 133조 보시면 129조가 이거예요. 예, 상한증권, 질성 이거 우리 배웠을 때 예, 그 뭐야 화물상한증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준용한다 그랬잖아. 준용. 그지? 예, 그래서 이 129조에서 133조의 규정은 창고증권에 준용합니다. 그 화물상한증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쓴다 이 말입니다.
즉, 창고 증권도 뭐가 있냐면, 상한증권성, 여기 지시증권성, 채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 문헌증권서, 문헌은 적힌 대로, 요인증서 받는 대로, 알았죠? 네, 처분권, 물권적 효력은 소유권과 질권 같은 것을 취득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그대로 창고증권에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임치인이 이제 물건을 맡기면서, 너 창고증권을 주라 해서, 그래서 이 창고증권 가지고 얘가 어떻게 해요? 이 소지인 누구에게? C에게, 본인이 가질 수, 창고 소지인, 지가 스스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가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창고 소지인을, 그러니까 창고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음, 자기가 될 수 있고, 또는 C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C에게 준 거지. 이게 똑같아. 이랬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본인에게 주면 되고, C에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물건을 C 보고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창고 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물건을 이제 이거 맡겼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물건보다 돈이 더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C에게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 옛날에 그 창고 증권도, 아니, 그 화물상한증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수가 상한증권서. 이제 화물상한증은 작성한 후 이와 상관하지 않으면 운송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준용하기 때문에 그냥 창고 증권을 작성한 경우 이에 상하지 않으면 운송물 뭐 운송물이 아니라 해서 무슨 물건이야? 임치물이죠. 예. 임치물의 인도 청구를 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고 증권을 작성이 됐어, 받았어. 그러면 이 창고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물건을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임치물을.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게 없는 사람은 그냥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주면 되는 거야. 지시증권성이에요. 화물상한증은 기명식인 경우 이름 적었죠?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한증이 배서를 금지한 뜻을 기재한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 네, 보시면 이 본인이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자 보세요. 이러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교부를 했어 이렇게. 교부를 했어요. 달라 해가지고 교부를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예. 그래서 양도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C지. 이때는 C야. C에게. B가 아니라. 예.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교부가 된 경우에요. 그죠? 배서 양도됐을 때 그럼 C는 또 누구에게 또 넘길 수 있어? 당연하지. D에게도 할 수 있다. 그럼 최종 수준이 D잖아. 그지? 이렇게 배서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창고 증권에 배서 금지가 되어 있다. 즉 양도 금지가 되어 있으면 임시인 B는 B는 어떻게 C에게 C는 누구에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양도 못하게 되었을 때 이해됐습니까? 참 화물상한증하고 똑같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게 바로 이거야. 배서금지 버스 화물상한증의 배서는 배서 효력 중에 담보적 효력이 없다면 나중에 상환 청구
상한 청구 즉 소구를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화물 상한증의 배설을 금지하는 뜻이 기재한다면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 배설을 금지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예, 양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화물 상한증의 기재 효력은 채권적 효력이라고 했죠. 채권적 효력. 그래서 제 128조가 뭐였어요? 128조. 이제 화물 상한증이 발행된 경우 이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다 말로 바꿔야 돼. 창고증권. 그렇죠? 이게 창고증권 교수에서 그랬다. 그래서 이 창고증권에서 그러지 아니하다. 여기는 이제 창고 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가 아니라 여기는 임치인과 그다음에 창고업자 사이죠. 이렇게 제가 준용하기 때문에 바꿔주는 겁니다. 사이에 화물상한증에 그다음에 창고 증권에 적힌 내용대로 창고 계약이 체결되고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 적힌 대로 하는 이게 문헌증권서입니다. 문헌증권서 이해됐죠? 문헌증권서.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창고 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진이 있다. 뭐 분실됐는데 누가 주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의로 그걸 소지한 소진에 대해서 그래서 창고업자는 창고 증권에 적힌 대로 운송물이 아니라 임치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그 창고 증권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의 창고업자로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게 화물 상한증을 창고 증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운송일을 창고업자 바꾸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 다음에 이 처분 증권서입니다. 네, 바꾸겠습니다. 창고 증권을 작성한 경우 임치물에 대한 창고 증권이 발행됐을 때입니다. 창고 증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권적 효력 이 창고 증권에 그래서 운송물, 임치물 막힌 거죠. 임치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창고 증권을 요구한대. 운송물 위에, 즉 임치물 위에 행사한 권리의 취득에 대해서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물권적 효력은 이제 권리를 취득하면 그 소유권에 넘어간다. 그 다음에 질권, 담보를 맡겼을 때도 담보 그 효력이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157조에 이렇게 말은 이렇게 쉽죠. 이렇게 129조 내시 백수 준용한다. 예, 이렇게 쓰는데 실질적으로 뭘 준용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잠고 직권이 작성될 때는 이게 임시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배제에서 할 수도 있고 이게 똑같아. 음, 음, 알았죠? 자, 그다음에 이 분할 부분에 대한 창고 증권의 청구. 자, 보세요. 58조. 창고 증권 소지인은 이제 창고업자에 대해서 그럼 창고 소지인은 B 가질 수 있고 C 가지고 D 가질 수 있죠. 창고업자에 대해서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해서 각 부분에 대한 창고 증권을 도분할 수 있다. 이게 분할도 가능하다 이 말. 전항의 규정은 임치물의 분할 및 증권 비용은 증권 소지인이 분할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건 뭐 상식이에요. 그다음에 입질은 우리가 저당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고 증권은 이제 유가증권, 수토 같은 것도 우리가 담보로 맡길 수 있죠. 그 입지를 이렇게 담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 담보 물건이죠. 창고 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지. 그러니까 증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단 급해서 담보를 잡히고 돈을 받았어. 나중에 돈을 갚고 그 창고 증권을 가져오면 물건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입지를 한 경우에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질권자란 말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전당포 주인이라 생각하면 돼요.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을 변제하기 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 창구업자는 임치물의 종류 이런 것을 기재해야 되겠죠. 네. 손해배상 책임. 창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임치물에 관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면 똑같아요. 아, 이때는 멸시 훼손에서 책임이 있다. 그럼 이건 뭐랑 비슷해요? 네. 공중적격업자의 책임과 비슷하다 이 말이죠. 알았죠? 네.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으면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 비슷하다 이 말이죠. 네. 그다음에 임치물의 검사 겸 있어요. 임치인 또는 창고 소지인은 임치인, 임치인, 비. 이렇게 합시다, 이게. 비로 합시다, 이거 가지고 있는 수. 지가 뭐 가지고 있어 창고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데. 아, 소리 좀 해. C로 합시다. 본인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사례에서 우리 C로 했으니까.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창고업체에서 임시물의 검사, 검품을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관료 청구권. 창고업자는 임시를 출고한 때가 아니면 반드시 출고해야 돼요. 출고해야 됩니다. 보관료 이런 것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러나 보관이 경과 후에는 출고 전에도 할 수 있죠. 일부 출고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일부 출고에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임치기간, 당사자 임치기간 정하지 않을 때는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할 때는 2주 전에 예고해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꼭 합니다.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때부터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준용 규정 제67조 2항 매도인 공탁인 내에서 이제 임치인 창고 이제 그 증권 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을 때 준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야? 공탁 경매권이죠. 창고업자의 책임시효 임치물의 멸실 훼손에서 생긴 착업자의 책임은 출고한 날입니다. 기산일인 출고한 날부터 1년간 소멸합니다. 전항의 경우 전부 멸실했어요. 이럴 때는 발송한 날, 통지를 발송한 날 달라요. 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알게인 경우는 당연히 안 하죠. 채권의 시효도 출고한 날부터 1년이 108조, 146조를 창고업체도 준용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이 창고업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창고증권은 이제 화물상한증을 이제 준용하고 그다음에 그 조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학습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